제대로 한 번 더. 선생님은 제대로 했는데 네가 대충 한 거야. 나 독립 아니야. 자, 전기용동 봅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로 하는지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젤 전기용동 같은 경우에 겔 전기용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DNA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일단 이 물질이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요. 전하를 띠고 있는 애를 양쪽에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 자, 우리 뭐 지금은 DNA를 볼 거니까 DNA 등과 같이 전하를 띤 고분자 물질을 전기장을 띤 매질에서 질량에 따른, 근데 질량만 중요한 건 아니고 표면적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질량, 표면적 이거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되게 우리가 이제 DNA를 가지고 할 때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아까 말했었지. DNA의 길이. 또 하나, DNA의 수. 자, DNA 절편의 수와 그 다음 DNA 크기를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된다. 절편의 수가 많아지잖아. 똑같은 길이의 DNA 절편이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이 두껍게 나타나요. 두껍게 나타나면 요 정도 길이의 DNA가 양이 많구나 적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DNA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개시킨 거에 위쪽에 띠가 나타나고 DNA 길이가 짧을수록 아래쪽에 나타나거든. 그래서 DNA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전기용동의 원리. 우리가 지금 DNA를 전기용동하는 데 있어서 원리 첫 번째 뭐야? DNA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좀 아까 얘기했잖아. DNA 무슨 전하 띠고 있다? 양전하, 음전하? 음전하 띠고 있죠. DNA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 1번에다 쓰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DNA가 음전하를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지? DNA의 길이와 크기는 같은 말이고 DNA 절편의 수. 수와 크기. 자, 음전하는 누구 때문에 뛴다? 인상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인상기를 가지고 있어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 겔 상태의 아가로스 틀에 DNA를 넣고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고압 전류가 한 50에서 120까지도 나가요.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면 마이너스 극 쪽에 있던 DNA가 젤의 고형 부분을 통과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해볼 거라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은 세우는 게 아니라 눕혀두는 거겠지? 이렇게 눕혀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콤브라 그래서 빛처럼 생긴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애들이 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미리 세워놔. 얘가 그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가로스를 녹여가지고 좀 가열하면 녹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 여기 있는 부분에는 구멍이 생기겠지. 그죠? 그냥 다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네모가 되겠지만 거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있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빼내면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만 구멍이 생겨서 거기다 시료를 떨어뜨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여기에다가 버퍼라고 하는 애를 깔아요. 전기가 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완충용액을 까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DNA를 놨다면 DN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이쪽에는 무슨 전하를 걸어? 플러스 전하를 걸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기를 딱 켜게 되면 얘가 아가로스라는 게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공성 겔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틈이 있단 말이야. 그 틈을 사이사이로 해서 DNA가 빠져나가는 건데, DNA가 표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길이가 긴 애들은 잘 못 빠져나가고 길이가 짧은 애들이 먼저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1번 웰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 1번에다가는 마커를 넣어놔. 자, 마커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몇 킬로 베이스 배우고 여기까지 갔으면 길이가 얼마고 이거 표준이 될 수 있는 자 있지. 자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갔는지 여기까지 내려갔는지 여기까지 갔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가로스 겔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DNA 용액을 넣을 때 같이 DNA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물질들을 첨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DNA 전기용동의 원리에서 세 번째를 보면 DNA 크기가 어떨수록 빨리 이동한다? 작을수록 빠르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에 보면 맨 오른쪽에 마커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커 DNA가 길이에 따라서 DNA가 이 정도 길이면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넣어줄 샘플 DNA가 되겠지. PCR 뭐 10번 한 거, 20번 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 한번 볼게요. 재료. 일단 이거를 DNA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겔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 겔을 만들 때 주로 뭘 사용한다? DNA는 대개가 아가로스 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가로스 분말을 버퍼에다 녹여서 쓰게 되는 건데 아가에서 분리 정제한 아가로스 분말을 녹여서 젤 상태로 만들어서 DNA가 통과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가라고 하는 게 우리 한천 얘기하는 거거든. 홍주류에 해당하는 그 한천에서 나온 복합 다당류를 말하는 건데 얘가 온도가 높으면 녹았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굳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균들을 배양할 때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아마 알 거야. 세균 배양할 때 쓰긴 써요. 근데 다당류긴 다당류인데 세균들이 이거를 양분으로 쓰진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배양할 때 주로 쓰기는 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중간에 다공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공성 계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아가라는 거하고 아가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봤나요? 아가와 아가로스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뭘 쓰는 게 더 좋다? 아가로스를 쓰는 게 좋아. 왜? 아가로스가 훨씬 더 순도가 높아. 아가 같은 경우는 산성다당류거든. 그 안에는 아가 속에는 아가로펙틴이라는 물질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산성다당류가 되면서 계열이 잘 안 돼. 막 녹였다가 다시 굳히려고 할 때 굳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게다가 균일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다공이 여기저기 불균일하게 생겨가지고 DNA 길이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아가로스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중성다당류거든. 순도가 높은 데다가 나중에 굳어졌을 때 거기 생겨있는 다공성 계리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다공성 그 크기가. 그러니까 DNA가 통과할 때도 균일하게 그 속도로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다는 아가로스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이 아가로스 분말을 어디에다가 버퍼에다가 녹여서 만들게 됩니다. 같이 렌즈를 이제 돌리게 될 거거든. 이거 넣어가지고 렌즈를 돌리는데 이거 녹일 때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게 될 건데 얘가 잘못하면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어 넘칠지도 몰라. 그리고 증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다 이제 비닐 랩을 씌워가지고 렌즈를 돌릴 건데 비닐 랩을 씌웠을 때 너무 막아놓으면 확 끓어 넘칠지 모르니까 샤프 같은 걸로 구멍 조금 뚫어가지고 금방 끓어 넘치거든.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꺼내서 투명해졌나 보고 또 10초 전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넘치지 않게 그렇게 일단은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녹은 애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가와 아가로스 차이 보시고요. DNA 크기가 작을수록 자 우리가 계리 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계를 2%짜리 아가로스 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0.6%짜리 아가로스 계를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아가로스 계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멍의 크기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굉장히 크기가 작은 DNA를 전기용동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농도를 좀 진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통과하는 애들이 크기가 좀 크다. 예를 들면 20kb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 우리 입안의 상피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은 길이가 좀 길어지거든. 그런 애들은 한 0.6%에서 0.8% 정도만 돼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에 따라서 내가 통과시키고 되는 DNA 크기를 조절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0.8%, 0.6% 아마 그렇게 만들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DNA 크기가 작을수록 계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퍼센트짜리 갖다 놓고 몇 퍼센트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그램 넣고 증류수 몇 그램 넣어서 그걸 만들어라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80% 아가로스 겔 분말 1g을 넣어서 0.8% 아가로스 겔을 만든다. 그래서 100ml를 제작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100ml 제작을 할 건데 80% 아가로스 겔 분말 1g을 넣어서 0.8% 아가로스 겔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아가로스 분말 몇 g을 넣어야 되겠어요? 아가로스 분말 몇 g 넣고 그 다음에 버퍼 몇을 넣어서 100을 만들어야 될까? 이게 80% 1g이라는 게 지냐? 그러니까 거의 비중을 비슷하게 보는 거야. 물하고 비슷한 비중을 일단 봐주는 거야. 자, 80% 아가로스 겔 분말을 넣어서 0.8% 아가로스 겔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몇 배로 희석하겠다는 얘기야 결국. 100배로 희석하겠다는 얘기잖아. 80%짜리를 0.8%로 만들겠다. 100배 희석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00ml를 만들었을 때 100배가 희석이 되려면 몇 그램 넣으면 되겠어요? 그냥 1g 넣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1g. 그래서 얘를 1g 넣고 버퍼를 얼마? 99를 넣는 거지. 99를 넣으면 얘가 이제 0.8%짜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버퍼를 몇 넣고 해가지고 버퍼를 몇 배로 희석해라 이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아가로스 몇 %짜리를 넣어서 몇 %짜리 아가로스 개를 만들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농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넣어주게 되고 자 그다음 내가 아까 그 가루 성분의 아가로스 분말을 그 버퍼에다가 녹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거 DNA 여기 통과시킬 때 여기도 버퍼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 들어가는 버퍼랑 아가로스 분말을 녹이는 버퍼는 같은 버퍼를 써야 돼요. 다른 버퍼를 쓰게 되면 전기가 안 통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버퍼가 TAE 버퍼 또는 TBE 버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얘로 녹였으면 여기에도 TA를 넣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아가로스 녹일 때 TB를 이용했으면 그때도 TB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종류의 버퍼를 이용해서 전기 영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4번에다 쓰세요. 아가로스는 전기 영동 버퍼와 동일한 용액에 녹여야 한다. 아가로스 분말은 전기 영동에 사용하는 그 버퍼와 동일한 버퍼, 동일한 용액에 녹여야 한다. 다를 경우에는 전기 용동 자체가 되질 않아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충용액 아가로스 만들 때 그때 쓴 거랑 같은 거 쓴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완충용액 버퍼로 TA 버퍼가 있고 TB 버퍼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T, 뒤에 있는 E는 동일하고 중간에 A가 들어가느냐 B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버퍼의 기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버퍼의 기능은 pH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pH 안정화시키는 역할. 기능에다 적으세요. pH 안정화. 자 그러면 조성부입니다. T에 해당하는 게 트리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트리스. 자 트리스라고 하는 물질이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에 양이온을 공급을 해서 플러스 전하를 가는 DNA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는 DNA가 플러스 쪽으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이온을 공급해서 트리스가 양이온을 공급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DNA가 플러스 쪽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를 하는데 자 트리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pH가 너무 높아요. pH가 한 11 정도가 되거든. pH가 이거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DNA가 잘못하면 해리가 돼버려. DNA가 분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높여놓은 pH를 낮춰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높아진 pH를 낮춰주는 물질은 누구를 넣어야 되겠어? 산성물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산성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산성물질을 아세테이트를 썼다. 아세트산이죠? 아세테이트를 썼으면 TAE 버퍼가 되는 거야. A가 아세테이트란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세테이트 대신에 붕산을 쓸 때가 있어. 그러면 TBE 버퍼가 되는 거야. TA 버퍼랑 TB 버퍼의 차이는 그 안에 아세테이트를 넣는지 아니면 보릭애시드, 붕산을 넣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얘네 둘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TA 버퍼,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 주로 쓰는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뭐지? 그렇지, 저렴해요. 일단 저렴하고요. 또 하나 고농도로 제조할 수가 있어. 얘네들 고농도로 제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NA 단편이 클 때 주로 사용합니다. DNA 단편이 클 때. 그 다음 내가 DNA를 지금 얻어냈잖아. 이 DNA를 얻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회수해서 녹여가지고 다시 쓸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 PCR에서 내가 얻어낸 거, 이 PCR에서 내가 얻어낸 것 중에 내가 원하는 DNA 길이로만 되는 애들 다시 쓸 거 아니야. 회수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TA 버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DNA를 회수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하려고. 그 다음 DNA 단편이 클 때. 이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TB 버퍼의 장점이라고 보자면 비교를 하게 되면 얘는 해상도가 좋아요. 잘 보여요. 그리고 여러 번 쓸 수 있어. 이 버퍼 자체를 굉장히 여러 번 쓸 수 있다라는. 뭐 비싸니까 여러 번 써야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대개가 TA 버퍼를 이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뭐다? 아세테이트다. 아세테이트는 왜 쓰게 되는 거다?
아까 트리스가 너무 pH를 높여놔서 DNA가 해리될지도 몰라. 그래서 DNA 해리를 막기 위해서 pH를 좀 더 낮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TAE라고 했었지. E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EDTA를 씁니다. EDTA. 자, EDTA 같은 애들은 뭐 하는 애냐면 양이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가 양이온들을 잡아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가 양이온들이 대개가 뭐로 쓰이게 되냐면 효소의 보조인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자, 우리가 효소의 보조인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뭐하고 뭐가 있지? 금속이온이 있고 양이온들. 그 다음 또 하나가 조효소가 있잖아. 그런데 이 이가 양이온들이 되게 효소의 보조인자로 쓰이게 되는데 이런 양이온들이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이온들이 DNA 결합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약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플러스 전하 띄는 애들이 DNA 자꾸 결합을 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약해져서 전기운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제거함으로써 전기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DNA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DTA에다 적으세요. 첫 번째, 전기운동에 필요한 DNA 음전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운동에 필요한 DNA 음전하 유지. 지금 말한 것처럼 금속이온을 제거해서 인상기가 중화되는 거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DNA, 우리가 DNA를 추출해서 넣을 때 거기 DNA 분해 효소 이런 애들이 가끔 섞일 때가 있어. 그래서 DNA 분해를 방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효소의 보조인자로 쓰이는 양이온들을 얘가 미리 제거를 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DNA가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DTA 기능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DNA 분해 방지, 그 다음에 DNA 음전화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1번하고 2번 쓰는 데 있죠?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 뭐 했지? 아가로스를 버퍼에 녹였지? 그리고 또 버퍼 준비했지? 거기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DNA를 시료에다가 그 아가로스 겔에다 이제 떨어뜨려야 돼. 그 시료를 떨어뜨릴 건데 그때 뭘 같이 해주냐면 겔 로딩 버퍼, I가 아니라 L, 겔 로딩 버퍼를 넣어주게 되는데 DNA랑 얘를 같이 섞어 넣어주는 거예요.